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모기수입니다. 오늘 배웠던 내용을 요약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죠. 자, 처음에 멸실 등기네요. 그죠? 자, 부동산의 전부가 화재나 수해로 소실이 됐을 때 멸실 등기를 합니다. 부동산의 일부가 소실되면 변경 등기를 하죠. 그죠? 이 멸실 등기는 표제부 이하거든. 표제부니까 1월 이내에 신청을 하는데 존재하지 아니하는 건물에 대한 멸실 등기는 지체 없이 하죠. 그죠? 멸실 등기는 표제부 이하입니다. 표제부 등기는 대위 신청할 수 있죠. 이 표에는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달라. 그런데 건물이 멸실이 됐다면 건물 주인이 멸실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땅 주인, 대지 소유자가 멸실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멸실 등기는 표제부 이하거든. 표제부는 단독 신청이죠. 그러니까 의무자가 없어요. 그래서 등기필정보, 인감증명서,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표제부의 변동사항은 대장을 먼저 고치죠. 대장 정보는 첨부해야 하죠. 그죠? 그 다음에 멸실 등기를 하려고 보니까 그 부동산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권리자에게 알려는 줘요. 그러나 권리자의 승낙서를 첨부할 필요는 없죠. 그죠? 토지의 경우에는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건물의 경우에는 통지를 해요. 표제부는 멸실 등기는 표제부 이하니까 표제부에는 부기 등기가 없죠. 항상 주등기로 하고 등기 기록은 폐쇄를 하죠. 그런데 일동 건물의 일부의 구분 건물만 멸실이 됐다면 그 구분 건물 등기부만 폐쇄하는 것이지 일동 건물 전체의 표제부를 폐쇄하는 것은 아니죠. 그죠? 자, 두 번째, 말소 회복의 등기입니다.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가 되었을 때 원상으로 회복하죠. 적법하게 말소한 건 회복할 수가 없어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 이해관계인은 말소 등기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 등기를 기준으로 하고 양립할 수 있어야 이해관계인입니다. 양립할 수 없으면 이해관계인이 아니에요. 말소 회복 등기를 할 때에는 씨는 뿌린 자가 거두는 겁니다. 말소가 단독이면 회복도 단독, 말소가 공동이면 회복도 공동, 말소가 직권이면 회복도 직권, 말소가 촉탁이면 회복도 촉탁으로 한다. 일부 말소 회복 등기는 부기 등기하고 전부 말소 회복 등기는 주등기하고 말소 회복 등기를 하면 종전의 순위를 회복하죠. 그래서 종전 순위를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공서의 촉탁이네요. 그죠? 우리가 처분의 제한이죠.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 이게 관공서의 촉탁이고, 임차권 등기 명령, 법원의 촉탁이죠. 그죠? 토지 수용, 개인이 토지를 수용할 수 있고, 관공서가 고속도로 건설하기 위해서 토지를 수용할 수도 있죠. 그러면 관공서가 촉탁을 하는 겁니다. 공매 처분을 한 경우에는 권리 이전의 등기에 말소 등기, 압류 등기의 말소, 공매 개시 결정 등기의 말소를 일건의 신청 정보로 일괄하여 신청한다. 고래 기억해 두시면 되고, 관공서 촉탁 등기의 특례죠. 그죠? 관공서는 우편으로 해도 되고 촉탁으로 하여할 등기를 신청을 해도 돼요. 관공서는 등기 기록과 대장상 부동산 표시가 불일치해도 그 등기는 수리하죠. 그죠? 관공서는
등기필 정보, 인감증명서,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는 제공하지 않고 관공서가 사기칠 일 없기 때문에 등기필 정보는 작성을 안 합니다. 제출도 하지 않죠. 즉 제출하지 않으니까 작성할 필요도 없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그다음에 처분의 제한은 압류, 감류, 가처분, 경매인데 일반적으로 출제인이 시험 문제를 때는 가처분이에요. 가처분과 감류는 동일하기 때문에 똑같아요. 한 글자만 딱 차이 난다고 그랬죠. 그게 금전채권이냐 금전채권 제외냐. 금전채권 감류, 금전채권 제외가 가처분이죠. 그죠? 이 가처분은 소유권의 가처분은 주등기로 하고 소유권 이외의 가처분은 부기등기로 하고 가처분 등기를 할 때에는 피보존 권리와 금지사항을 기록한다고 그랬죠. 이때 피보존 권리로서 청구 금액을 기록한다면 감류가 되는 겁니다. 가처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가처분 S는 돈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설정등기 청구권 가처분 등기, 즉 저당권 설정 등기는 을구에 하지만 저당권 설정 등기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면 소송의 표시는 갑구에 한다. 가처분 등기는 이제 소송이 끝났다면 말소를 하죠. 그죠? 그래서 가처분 이후의 등기는 단독 신청이고 가처분 등기는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말소되지 않는 세 가지가 있죠.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감류예완 경매 개시 결정 등기, 가처분 등기 전에 맞춰진 저당권예완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하지 않는다.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하지 않는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가등기입니다. 이 가등기의 대상에 가등기는 갑골구에서는 허용하지만 표제부에서는 허용하지 않죠. 그죠? 시기부 정지조건부 청구권은 O,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 X,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은 O, 불확정될 청구권은 X, 청구권이 있으면 O, 청구권이 없으면 X, 채권적 청구권은 O, 물권적 청구권은 X 이래나죠. 그죠? 가등기도 이전이 되죠. 그럼 이전하면은 부기등기하고 이중에 가등기도 돼요. 그러나 소유권 보존 등기, 등기미인의 표시 변경 경정 등기, 부동산 표시 변경 경정은 단독 신청이기 때문에 청구권이 없어요. 그럼 가등기가 안 되는 겁니다. 가등기의 감류는 돼요. 감류의 가등기는 안 돼요. 처분금지 가처분은 되어요. 본등기 금지 가처분은 안 돼요. 유정은 사망을 해야 가등기가 됩니다. 생존 중에는 안 돼요. 사인정년은 계약이기 때문에 생존 중에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환매권 이전의 가등기는 됩니다. 그러나 환매 특약의 가등기는 안 돼요. 왜?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가등기로 들어오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를 했네요. 그죠? 자, 여러분들 공부한다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